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네, 어제 간밤에 미국의 3대 지수는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강세 쪽으로 끝났습니다. 은행 쪽은 여전히 약했지만은 빅테크들 특히 말이죠. 강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채권 시장 쪽도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좀 해볼 거고요. 다이하드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가 나오는 브루스 윌리스 나오죠? 네. 여기 주인공이 잘 죽어요, 안 죽어요? 거의 불사신이라고 봐야죠. 잘 안 죽습니다. 위험해도 갈 듯한데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런데 오늘 좀 지켜봐 보시죠. 네, 미국 시장이 랠리를 이어갔던 기분 좋은 금요일 우리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훈풍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장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이겨내고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다이하드 계속해서 죽을 듯 죽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 오늘은 더욱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화이팅 외치면서 시작하시죠. 화이팅! 화이팅! 네, AI 대 인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비슷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저희가 AI 대 인간 챗 GPT에게 물어본 질문 강관우 앵커의 인사이트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질문 챗 GPT에게 던졌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물었습니다. 챗 GPT에게 저희가 FOMC 결과를 어제 받아 들었죠. 연준의 금리 인상, 월가에서의 분석과 한국 언론의 분석은 어떻게 공통점을 보이고 차이점을 드러낼까라는 부분을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변 내놨을까요? 챗 GPT는 월가와 한국 언론의 분석에 공통점이 있다. 금리 인상의 이유를 인플레이션 압력에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공통점으로 꼽았고요. 반면에 차이점도 명확합니다. 한국 언론 같은 경우는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앞으로 외환 시장 그리고 기업의 어떤 유동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챗 GPT가 내놨고요. 반면에 월가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에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따라서 한국 언론과 월가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 그리고 각국이 취해야 할 후속 조치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보이면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내놨습니다. 자, 강 앵커님 오늘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딱 나눠서 답변을 내놓은 챗 GPT였어요. 어떤 식으로 또 평가를 하시겠어요? 여전히 아주 정답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좋은데 조금 더 좀 알아보자고요. 좋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제 갈 텐데 오늘 좀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얘기할 게 좀 많아가지고요. 지금 미국 연준이 2번 연속 베이비 스텝을 했습니다. 베이비 스텝. 아장아장 걷잖아요. 25bp씩 이렇게 올린 거예요. 우리가 50bp를 올릴 거다 이렇게 애초에는 생각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은행 이슈가 나오니까 25bp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동결하자니까 물가 압력이 아직도 세다.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더 올리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50bp를 올리자고 생각을 해보니까 은행 이슈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이미 발생을 했는데 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언제보다도 지금 고민이 좀 많았다 페드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제가 아까 다이하드 영화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네. 경제가 얼마나 지금 잘 달리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경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GDP가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글자가 잘 보이실지는 몰라도 작년 4분기 0.9%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다음 저 차트를 보시면은 그런데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제가 25년짜리 차트를 한번 구해봤어요. 쭉 보니까 3% 이하대에서 이 빨간 박스에서 크게 이렇게 움직이던 이 물가가 지금 저 위에 가 있어요. 아직도 내려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이하드 맞죠?
잘 죽지 않아요. 그다음 보시면 이 문제가 뭐냐? 서비스 물가가 아직도 이렇게 높은 거예요. 서비스 쪽에 레스토랑, 호텔 이런 게 다 서비스잖아요. 비슷한 패턴이네요. 네. 여기서 물가가 안 죽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공권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이 7, 8%예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빅테크들은 사람들을 뭐 대량 해고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서비스 쪽에서는요 사람이 지금 모자랍니다. 왜 모자랄까요? 코로나로 일단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민자들의 유입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뭐 연간 기준으로 몇십만에서 100만 단위까지도 지금 부족한 저임금 노동자들 때문에 거기 수요가 아주 많은 서비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고공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업률도 25년 보시면 제가 빨간 줄로 쭉 그려놨습니다. 제일 하단권이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3.6%의 실업률인데 거의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페드는 지금 이게 싫은 거예요. 완전 고용을 싫고 실업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많이 받다가 해고된 사람들은 저임금 쪽으로 안 가거든요. 그럼 저임금 쪽으로는 누군가 이민자가 하든 누가 가야 되는데 경제활동 참가하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만치가 않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다이하드다 이렇게 보는 건데 미국 금리 어제도 좀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고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 랠리를 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2년물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10년물입니다. 저쪽에 보면 3.96%예요. 수익률이. 이쪽에 보면 3.48%입니다. 한 0.5%포인트 정도 이렇게 장기 금리가 더 낮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50bp를 못 올리고 25bp 정도로 약간 올리는 거에 이제 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면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될 거냐. 지금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1.5%포인트 차이 나는데 외국인들 잠깐 나갈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한국 언론들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들 나가고 있을까요? 지금 빨간 왼쪽에 보시면 빨간 줄이 환율이 올라간 겁니다. 1200대 초반에서 2월 달에 그렇죠? 네. 지금 1300에 가 있어요. 근데 코스피 파란 줄로 돼 있는데 내려갔습니까? 좀 내려가는데 싶다가 지금 2400 위쪽에 있잖아요. 네. 그렇게 영향을 안 받고 있다. 오른쪽도 보시면은 외국인 지분율 파란 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31% 초반대에서 여전히 잘 버티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 우리가 걱정은 하고 있지만 한국 언론들이 그런 얘기 하지만 저도 그런 거 걱정했던 사람이지만 괜찮다 아직은 이렇게 문제 보시면 되고 IT 쪽 보겠습니다. IT 쪽이 사실은 좀 항상 우리가 걱정이 되잖아요. 왜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무너지면은 한국 증시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 최근에 또 1분기 영업이익이 아주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익을 계속적으로 좀 낮추고 있거든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영업이익 적자가 무려 4조 밑으로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주가는 안 내려오고 오히려 어제 엄청 올랐어요. 장 초반에는 약세권이다가 올랐습니다. 자, 파란 줄이 삼성전자입니다. 다시 꺾어져 있던 주가가 위로 틀었고요. SK 하이닉스 검은 선인데 아주 강하게 위로 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 위에 표시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나라에 버텨주는 두 양대 기둥이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뭐 실리콘밸리 은행도 문제가 있었고 퍼스트 리퍼블릭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은행 이슈 어제도 미국 은행 쪽은 좀 빠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빨간 줄로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일 좋네요. 제일 좋아요. 그렇게 영향을 덜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관리를 좀 해놓은 그런 게 지금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제가 계속적으로 아까 영화 다이하드 얘기했지만 미국판 다이하드는 미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거고 한국판 다이하드는
시장에서 잘 안 죽더라. 그래서 한국 증시는 지금 내갈 길을 가고 있다. 보시죠. 점선으로 표시된 데는 미국 쪽입니다. 실선으로 우리나라인데요. 빨간 줄이 코스닥입니다. 점선으로 된 나스닥보다도 더 위쪽에 있잖아요. 그죠? 네. 더 잘 가고 있고 실선, 이제 파란 선으로 된 거는 코스피입니다. 점선으로 된 거는 다우존스예요. 미국 다우존스 30개 그 지수인데 우리나라가 훨씬 잘 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선전하고 있더라. 그래서 1.5%포인트 확대는 됐지만 외국인들 안 나가고 있고 미국발 은행 이슈가 이렇게 됐지만 은행도 잘 버티고 있더라.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급락하고 역전돼가지고 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이익 낮아져가지고 최악이라고 하는 IT 업종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을 둘러싸고 한국 언론과 월가의 분석에 대해서 오늘 AI 대 인간 짚어봤습니다. 챗 GPT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한국 언론과 월가, FOMC 결과에 대해서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텐데, 자, 그렇다면 강관우 앵커님께서는 오늘의 한마디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증시의 차별적 행보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증시 계속해서 미국과는 조금 위기에 몰려있는 미국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차별적인 장세를 보여줄지 오늘도 계속 증시 8과 증시 9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혜은의 이건 꼭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도 변함없이 챙겨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면 좋을 리포트들 챙겨왔으니까요. 이혜은의 이건 꼭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어떤 종목들, 어떤 리포트들 가지고 나왔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 종목입니다. LG전자인데요. 자, LG전자 하면 보통 백색 가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리포트 제목을 보시면 자동차 부품 솔루션 LG전자의 구원투수 될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이 이제 LG전자의 실적을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EV 시대엔 EPT, SDV 시대에는 디지털 콕핏. 좀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뭐 EV 하면 전기차인데 전기차 시대에는 전기 구동 장치, SDV, 이제는 차 안에서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이런 시대에는 디지털 콕핏, 콕핏을 자동차 운전석과 조수석 그 앞쪽 부분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콕핏 부분들이 점차 디지털화가 되면서
되면서 이전에는 계기판만 있던 자리에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요. 또 기존에 있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도 찾을 수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요즘 자동차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많은 부분들입니다. 자, 따라서 LG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 중에서 자동차 부품 솔루션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첫 줄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기존에 있던 가전과 또 에어 솔루션 부분은 등한시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실적이 그동안에는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실적에서도 다시금 개선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내용 담겨 있고요. 그리고 H입니다. 홈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죠. 요즘에는 뭐 오디오라던가 TV라던가 굉장히 시설도 좋아지고 TV와 오디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H 사업에 있어서도 재고와 판촉비 부담이 점차 낮아지면서 이 부분 역시도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LG전자다라는 내용 담겨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을 볼 때는 1.9%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18%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다라는 내용 LG전자 리포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LG전자 물류비 재고 판촉비 부담 완화될 것이다라는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물류비 부담은 가전 쪽에서 특히 더 크게 덜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물류비 부담 완화로 LG전자 분기 평균 2천억 원에서 2,500억 원의 이익 개선세를 누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또 홈 엔터테인먼트 HE 쪽에서는 재고 부담과 판촉비 부담도 점차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는 분명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자동차 부품 솔루션에 대한 부분일 텐데 자동차 부품 솔루션 VS 사업본부의 수익성까지도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LG전자의 상승세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LG전자가 영위하던 가전 쪽 그리고 HE 쪽에서는 지금까지 주가에는 좋지 않게 작용했던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개선세를 보였다면 자동차 부품 솔루션 쪽은 성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쪽이 빠르게 확장이 되고 발전을 하면서 LG전자의 전기 구동장치,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주 잔고 급증하고 있고요. 점유율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역시도 16만 5천 원 유지해 본다라는 내용 리포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SK 오션플랜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SK 오션플랜트 제목 어떻게 붙어 있는지 봤더니요. 해풍의 시대라고 간결하지만 확 들어오는 제목입니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 있어서 선두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해상풍력을 보시면 터빈이 주요 부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그 터빈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그 해상풍력 터빈 아래쪽에 들어가는 지지해주는 하부 구조물에 있어서 SK 오션플랜트 선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K 오션플랜트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전에 삼강 M&T라는 종목이 SK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EU, 한국의 정책 모멘텀을 한꺼번에 받아줄 수 있다는 점도 SK 오션플랜트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은 IRA고요. EU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산업법이 되겠죠. 한국 역시 정책적으로 풍력 계속해서 키워나가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연말이 되면 대만에서 또 풍력 관련해서 메가 프로젝트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미 라운드 1, 2까지는 진행이 됐고요. 3의 수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연말쯤에 대만 쪽에서 또 메가 프로젝트 수주 전망이 있기 때문에 SK 오션플랜트 더욱더 전망 좋다라는 내용 담겨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신공장도 계속해서 증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리포트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보통 시설을 건설해 나가는 데만 해도 7, 8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공장을 벌써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착수를 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부 구조물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그 변화에도 이미 발맞춰서 공장 증설에 나선 것이다라고 보신다면 SK 오션플랜트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리포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 역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풍력 정책 모멘텀 많이 받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미국의 IRA 정말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이 되면서 3월 중에 세부 규정이 발표가 될 텐데요. 생산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제품 생산 세액공제 이 세 가지 중에서 풍력 중에서도 육상풍력보다는 해상풍력 쪽에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주게 된다면 실적에 더욱더 좋게 반영이 되겠죠. EU의 탄소중립산업법의 수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40%에서 45%까지 늘리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풍력 설비도 늘려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서 유럽 내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가 늘 수밖에 없고 유럽은 또 그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잡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받아야 되는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SK 오션플랜트 역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거기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특별법,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계속해서 늘리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계속해서 육상풍력보다도 해상풍력에 대한 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량도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크게 확대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 미국, 유럽까지도 모두 수혜가 기대가 되는 SK 오션플랜트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드렸던 하부 구조물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가 될 것인가도 짚어봐야 될 텐데요. 해상풍력 발전기 그 터빈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바다에 고정을 해서 지금까지는 써왔습니다. 이 방식을 고정식 해상풍력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수심이 점점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더 깊은 바다까지 고정을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이 방식이 점차 바다에 띄워서 부유식 해상풍력 방식으로 이동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공장 증설 이루어지고 있는 SK 오션플랜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긴 호흡으로 봐도 좋은 기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 리포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 살펴보면요.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28,000원 제시가 되어 있는 SK 오션플랜트까지 이혜은의 이건 꼭에서 짚어드렸습니다. 네, 장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뉴스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드리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큰 손 쓸어 담는다. 깜짝 실적 후보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자 이제 또 벌써 실적이 슬금슬금 한 기업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간단하게 요약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작년 이후에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올해 같은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지금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년 대비 한 뭐 영업이익 규모로 보면 40% 넘게 지금 줄어들었다라고 할 만큼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에 상장 그러니까 관련돼서 지금 뭐 전체 매출 같은 경우는 662조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영업이익 또 12조 9천억, 그러니까 13조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많이 줄었다라는 거고 이런 지난 4분기에 부진한 실적이 올 1분기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뭐 화면에 보듯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에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도 이제 44% 정도 급감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 같은 경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한 506조 정도를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네. 영업이익은 27조 9천억, 뭐 작년보다 한 44% 정도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전체 그 영업이익 중에서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가 차지했었던 비중이 작년에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쵸. 해당 기업들이 올해 1분기에는 좀 실적이 부진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지금 코스피의 이제 영업이익 지금 추정치입니다. 이게 거의 이제 매주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그 작년 9월 달만 해도 올해의 이제 영업이익 전체 규모가 한 240조가 넘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계속 줄어들어서 174조 원대까지 이제 줄어들었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이거보다 좀 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업종별로 약간의 이제 그 실적의 그 증가세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노랗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게 그나마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바이오나 내구 소비재, 은행,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이 그나마 작년보다는 실적이 조금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뭐 해상 운수나 화학 뭐 이런 종목들은 작년에 그 운임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뭐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됐는데 올해는 관련된 실적이 상당 부분 좀 악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뭐 반도체 장비나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 쪽도 지금 적자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종인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빠질 것이 좀 더 보여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분기당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제 만든 자료입니다. 뭐 올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 반도체 부분 실적이 1분기에만 이제 2조 한 3천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4분기 정도 돼야 흑자로 전환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또 4분기에도 적자를 그렇죠. 면치 못하네요. 네, SK 하이닉스는 올해 내내 적자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연간 단위로 보면 10조 가까운 영업 적자를 이룰 것이다라는 만큼 이렇게 이제 반도체 관련 부분이 수익이 나빠지면서 전체 상장사의 올해 수익 구조도 상당히 작년보다는 좀 나빠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 실적 개선세가 보이려면 아직은 좀 요원한 이유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뭐 이 전방 산업이 이제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쪽이 이제 IT 기기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IT 기기와 관련돼서 상당 부분 이제 매출이 이제 줄면서 관련돼서 이제 그거에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뭐 하반기 이후에는 IT 관련된 산업 부분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뭐 있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제 상황 자체가 조금 뭐 불안한 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하반기 이후에 개선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하반기 턴어라운드도 아직은 좀 확신하긴 네. 이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확실히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줄고 있다는 것은 매출은 비슷하지만 계속해서 뭔가 어딘가에 돈이 새고 있다는 것과도 좀 일맥상통하겠고요. 또 그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대체로 좋지 않지만 실적 상승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기업들은 그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지금 뭐 뒤쪽에 화면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저희가 6종목 보이네요. 네, 뭐 일단 그 어닝 서프라이,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준다라고는 하지만 개별 기업마다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업종이 다 빠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세가 이제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나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분야는 올해 또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나 뭐 이런 부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업종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 내에서도 또 이제 모두 반도체가 다 나쁘다라고 했지만 뭐 지금 뭐 화면에도 보듯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 또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나올 만큼 또 이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씩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캐치를 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뒤쪽에 화면 보시면 LX 일렉트릭의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LX 일렉트릭의 개별 호재도 한번 저희가 들어보면 좋겠네요. 네, 뭐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전선 관련된 이런 이제 전기 관련된 이제 기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인프라 관련 투자가 이제 확대되면서 미국발 이제 이런 이제 전선 관련된 그다음에 전자기기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 부분이 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6종목 보이고 있습니다만 6종목 외에도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자동차 쪽도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뉴스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에 과연 어떤 기업들이 좀 예상이 되는지 헤드라인이었는데 이 뉴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주목해 볼 만한 투자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를 설정해 주신 이유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시장에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좀 꼬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이나 그다음에 기관들의 순매수가 좀 많은 그런 종목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테마에 따라서 뭐 사기는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많이 한다라는 걸 감안하면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그 대표적으로 뭐 최근 들어 이제 그 외국인 같은 경우 올해에 한 6조 6천억 정도의 이제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대부분이 이제 2차 전지 관련 쪽의 종목들을 많이 이제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좀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중심으로 조금 아직까지는 뭐 시세의 연속성은 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올해 많이 담았다가 최근 들어 이제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금융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금융 관련주들은 뭐 그 배당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해 많이 매수를 했는데 네. 금융당국에서 상당 부분 이제 좀 이제 금융 규제에 관련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최근에 다시 이제 매도로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도 충분히 많이 올랐잖아요.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면 2차 전지주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대표님 보시나요? 일단 뭐 2차 전지가 장기적인 트렌드로 보면 뭐 주도주로 성장은 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올해만 해도 지금 뭐 400% 가까운 지금 그쵸.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400%까지 올라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고평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025년
내년도에 이제 당기 순이익이 1조 2천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가 나오면서 지금 기준으로 PER이 한 10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많이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물론 사업군 자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자회사를 통한 이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주회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지주회사에서 받고 있는 PER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 상황에서 과연 10배의 PER이 적정 수준이냐라는 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주식이라는 게 관성 법칙이 이제 작용을 해서 뭐 추가적인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지금부터는 아마 보유자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고 뭐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식에도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되네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서 2차 전지주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물론 조심해야 되는 신규 진입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자동차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오늘의 헤드라인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짚어볼까요? 네, 뭐 전 개인적으로 가장 그 수혜를 입는다는 쪽이 아마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뭐 완성업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뭐 사상 최대의 매출 실적을 기록을 할 만큼 상당 부분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에 대한 이제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현대차 그룹의 이제 미국 시장의 이제 판매량과 점유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해 이제 판매량은 이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 10.8%로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설 만큼 미국에서 판매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두 되겠습니다. 자릿수를 기록했네요. 네, 그렇죠. 뭐 특히 이제 제네시스나 그다음에 뭐 SUV에 대한 판매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도 증가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IRA 법안이 시행이 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판매가 좀 저조해질 거 아니냐 올해부터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네. 그거는 이미 이제 작년 하반기서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관련된 부분의 실적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4월달에 미국 방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관련된 내용이 조금 논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고요. 올해 1분기 실적도 계속 호조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 업체들의 이제 영업이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추정치로 봐서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조 5천억 정도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아도 2조 원이 넘어설 만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은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에 대한 그 수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특히 올해 내에 대부분의 이제 업종이 지금 수출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지금 3월 20일까지의 수출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한 70% 증가를 했고요. 지금 작년도에 수출 1위 품목이었던 반도체보다도 더 수출 금액이 더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자동차 분야는 최근에 뭐 주가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실적에 비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쪽에서 계속해서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저희가 미국 점유율을 살펴봤습니다만 중국과 인도 뭐 이런 아시아 신흥시장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판매 호조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챙겨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은 현대차 보면 되겠죠? 네, 뭐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현대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올해 목표액이 작년보다 이제 8.9% 늘은 752만 대가 목표인데요. 뭐 이거는 글로벌 이제 증가율 4.9%에 비해서는 4.7%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이제 올해도 성장이 될 것이다. 좀 기대를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1분기 물론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업이익을 통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까지 짚어봤습니다.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장 30분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8시 30분이면 매일 지금 4코너 시작하는데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좀 종목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성 하이텍입니다. 네네. 예, 이 대성 하이텍은 사실상 그 전통적인 그 기계 장비 업종이다 좀 보실 수 있겠는데 사실상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은 선반, 머신인 센터 등의 정밀 부품 공작 산업기계 관련된 업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그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기업 역시 2차 전지, 반도체 방산 분야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업이 컴팩트 머신 센터 사업의 가파른 성장세를 지금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을 중심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아까 그 기계 관련된 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산업의 형태에 따라 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기계 공작 제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 먼저 이제 그 재료를 갖고 오게 되면은 머신 센터나 선반 범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 섹터가 CNC 그리고 또한 MC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CNC, MCT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컴팩트 머신 센터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쉬우실 것 같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 레퍼런스를 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SK 실트론 그리고 또한 도시바 등의 75개사를 주요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 정밀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레퍼런스를 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한 국내 정부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2차 전지, 반도체, 방산 분야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본 사업 중에는 컴팩트 머신 센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기차 배터리 가공 분야이긴 합니다. 근데 좀 더 특이한 점이 있다 한다면 국내 배터리 3사의 협력업체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2차 전지로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자, 대성 하이텍 작년 이제 8월 정도에 코스닥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네네. 정밀 부품, 뭐 자동 선반, 머시닝 센터, 뭐 CNC 쪽인 것 같은데 금방 2차 전지 쪽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는 사업본가요? 사실 이 컴팩트 머신 센터를 2차 전지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때 그거에 대해서 외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한 그 전기차에 대한 외형도 있을 때 이 컴팩트 머신 센터를 통해서 가공을 좀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약간 수혜를 받기 어려운 건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재료와는 좀 다르게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공적인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보니까 작년 숫자는 뭐 이렇게 좋은 회사는 아닌 거는 같은데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기관들도 좀 매수에 동참하는 것 같아요. 아마 2차 전지 이슈 때문에 많이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이 기업이 결국은 정밀 기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역사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신규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좀 더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여기도 2차 전지 이름이 딱 붙으니까 이제 주식을 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거의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지금 뭐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지금 이 정도 상승세를 봤을 때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2차 전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않는 기업들 뿐이더라도 어떻게 보면 국악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이 대성 하이텍도 같이 좀 국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사실상 2022년 연결 그 영업이익이 144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감소는 됐습니다. 감소는 됐지만은 2차 전지 관련된 신사업적인 부분들이 지금 그 컴팩트 머신 센터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뭐 수치적으로는 그 크게는 못 갈지언정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에 사업 부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대성 하이텍 말씀하셨는데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게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결국은 그 상장했을 때 당시에 공모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 기업의 공모가는 그 9,000원이었습니다. 9,000원이었고 최근
최근에 그 9,000원 아래로 좀 내려오면서 터치를 했었고 또한 또 계속 몇 번 반복을 했었습니다. 몇 번 반복을 했었기 때문에 터치 후에 지금 재차 상승이 나와주는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조정폭을 막고 다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래때 지금 현재 거의 9,200원에서 9,700원 부근에 두터운 매물대를 통해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좀 안전한 부분, 그 안전한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은 최근에 지금 이평선이 밀집되면서 골든크로스 상태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이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가로는 뭐 시초가로 오늘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9,000원 아래때는 좀 손절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성 하이텍 목표가 12,000원 좀 들어봤고요. 그다음 종목 뭐 있을까요? 네,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 네네. 이 기업은 그 로봇 모션 제어 및 그 에너지 그 제어 장치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스마트 공장의 핵심인 로봇 모션 제어에 따라 사용되는 각종 컨트롤러 또한 센서를 개발 또한 생산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테마로서 봤을 때는 그 로봇과 관련된 테마로서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료 전지용 태양 발전용에 따른 전력 변환 장치라고 하는데 이거를 PCS라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로봇뿐만이 아니라 산업군들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 왼쪽에 그 22년도 제일 길게 올라온 로봇 모션 제어기 이쪽이 상당히 사업 비중이 커지네요. 그죠? 네, 점차 지금 커지고 있고 네. 또한 이제 에너지 제어 장치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은 이게 점차 지금 수소와 관련된 연관성을 띄어서 다시 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역시나 재무적으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뭐 이익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네네. 좀 아쉬운 건 같은데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지금 테마 섹터를 봤을 때 그 로봇 관련된 이슈가 워낙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 때문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은 이 기업이 그 로봇과 관련된 연관성을 좀 봤었거든요. 그거 봤을 때 지난 17년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월드 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이 됐었고 약 4년간 개발비를 72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물론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네. 굉장히 좀 개발비를 투입을 했었을 때 그 당시 때 스마트 머신 협력 로봇 유연 대응을 위해서 로봇 모션 제어 솔루션 과제를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게 작년이죠. 작년 22년 말에 기간이 이제 종료되면서 공인기관의 성능 평가를 거쳤습니다. 공인 기관의 성능 평가를 거쳤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났느냐? 산자부로부터 최종 개발 완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로봇주로서 좀 더 주목을 크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외에 또 국내 최초 로봇 모션 제어 솔루션 100% 국산화를 좀 이룬 것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로봇 분야에서 지금도 계속 성장과 또한 이슈가 계속 부각받을 수 있는데 아마도 4월 초까지는 계속 그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작년 실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좋아진다. 그리고 로봇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네네, 지금 거기에 이제 방점이 좀 찍힌 것 같은데 목표 가격 얼마로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좀 특징이 있다 한다면은 좀 더 말씀드리자면 로봇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소 경제 전략 로드맵도 지금 같이 부각받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니까 두산 퓨얼셀의 그 에너지 제어 장치에 대한 공급사로 또 부각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도 로봇이지만 수소까지도 같이 부각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제일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3월 14일부터 상승하면서 우상향 추세로 전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8,000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주면서 매물을 좀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 일부 거래량이 나오면서도 그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접근하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보다도 매수가는 시초가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500원.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좀 염두해 주면서 19,500원으로 지정을 했고 손절가는 15,600원 이탈 시에는 장기적으로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서 대성 하이텍 그리고 로봇 쪽에서 S 오토메이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시장 강관우의 증시 8 함께 하셨는데요. 자, 저희 들어온 속보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검찰이 테라 루나 사태의 주범이라고 불리고 있는 권도형 대표에 대해서 8개 혐의로 기소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져 있습니다. 어제 밤에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가 됐다라는 소식 전해져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 검찰이 기소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강관우의 증시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